서울 한복판에서 일본인 자매가 경험한 문화 충격. 20대. 일본 여성이 처음으로 밝히는 한국의 실체와 일본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배운 한국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다. 일본인 자매의 첫 한국 방문이 가져온 충격적인 반전과 가슴 뭉클한 가족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다 아유미라고 합니다. 올해 25살, 도쿄 시부야의 한 출판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도쿄는 한국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지하철에서 한국 노래를 듣는 사람들, 한국식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젊은이들, 한글을 배우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까지. 진짜 어디를 가나 한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이지만 솔직히 주변 친구들만큼 한국 문화에 빠져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집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입니다. 여동생 미카의 목소리였지만 말하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미카가 거울 앞에서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미카는 요즘 한류 오타쿠가 되어가고 있었죠. 미카, 뭐 하고 있어? 깜짝 놀란 미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언니. 그냥 한국어 좀 연습하고 있었어.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새로 생겼거든. 그래.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미카는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잖아. 이번 여름방학에 친구들이랑 한국 가기로 했어. 우리 학교에서 한국 문화체험 여행을 준비하고 있거든. 한 달만 지나면 드디어 한국에 가게 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들끼리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게다가 한국이라니. 미카,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 말해? 엄마 아빠는 허락하셨어? 아직. 말씀 안 드렸어. 언니가 도와줘. 미카의 간절한 눈빛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꽤 보수적인 분들이었고 특히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옛날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을 굳게 믿고 계셨죠. 아빠가 절대 허락 안 하실 텐데. 그래서 언니가 같이 가줘. 같이 가면 아빠도 허락하실 거야. 미카의 제안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엉뚱한 생각이었죠. 저는 일도 있고 한국에 특별히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미카가 조심스럽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꺼냈죠. 아빠, 저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 여행 가고 싶어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학교에서 문화체험 여행으로 가는 건데요. 선생님도 같이 가시고 교육적인 목적이라.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한국은 위험해. 그쪽 사람들은 우리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역사 문제로 계속 시비 거는 나라잖아. 독도가 어쩌고저쩌고. 미카의 눈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일본의 젊은 세대로서 아버지의 편견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그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제 친구 사쿠라는 지난해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이라고 차별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대요.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이 정말 인기라던데.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애 혼자 해외에 보낼 수는 없어. 미카가 갑자기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언니도 같이 간대.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었는데요. 미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언니도 휴가 쓰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럼 안전하잖아요. 아버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미카의 간절한 눈빛에 제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어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같이 가볼게요. 어차피 요즘 회사 일도 좀 지루했고 휴가도 써야 하고.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유미가 같이 간다면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해서 저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한국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단지 여동생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 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드라마와 K-POP 정도였고 정말 가볼 만한 곳인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렌이 몇 년 전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싼데 과연 한국 여행이 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여행사에서 예약한 패키지를 확인하면서 비용을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비행시간은 겨우 2시간 남짓, 숙소와 항공권을 포함해 3박 4일 일정에 1인당 8만 엔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환율로는 부담스럽지만 다른 해외여행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미카, 너 정말 한국에 관심이 많구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왜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미카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며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언니, 요즘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한국 드라마 봐. 거기 나오는 장소들도 가보고 싶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 그리고 한글 너무 예쁘지 않아? 난 한글 배우는 것도 재미있어. 미카의 방을 둘러보니 벽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가득했고 책상에는 한글 공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카의 스마트폰 배경화면도 한국 드라마 장면이었고요. 와, 너 정말 한국 덕후구나. 미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 꿈은 한국어를 완벽하게 배워서 나중에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언니도 이번 기회에 한국 문화에 관심 가져봐. 분명 좋아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난 그냥 내가 혼자 가면 위험할까봐 같이 가는 거야. 큰 기대는 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는 한국 문화, 과연 그곳에 가면 어떤 느낌일까? 정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멋진 곳일까?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유미, 너희가 한국에 가겠다고 해서 허락은 했지만 한 가지 기억해두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적인 문제가 있어. 특히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같은 거. 혹시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조심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그냥 여행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게다가 그런 역사 문제들도 사실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는 다른 사실들이 많대요. 제 대학 친구 중에 역사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일본의 교과서들이 많은 부분을 왜곡했다고. 아버지가 언짢은 표정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자. 어쨌든 조심해서 다녀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았고 대부분 한국 여행을 위해 모인 것 같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젊은 여성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죠. 미카, 너도 저렇게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 거야? 미카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이제 쉬운 대화는 할 수 있어. 미카가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 학습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벨 5까지 달성했다며 자랑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문득 이 여행이 생각보다 재미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한국 문화, 직접 경험해보면 어떨까요? 미카를 따라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꽤 재미있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작아지며 우리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계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공항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예상외로 일본어 안내판이 많았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니 일본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카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드디어 내가 꿈꿔왔던 한국이야. 언니, 빨리 버스 타러 가자.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솔직히 처음에는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서울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와, 빌딩들이 정말 높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카는 신이 나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롯데월드 타워야.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래. 그리고 저기는 한강이고.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곳이야.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향하는 길, 강남 거리의 화려함에 놀랐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에서는 K-POP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어와 함께 적힌 일본어 간판들이었습니다. 분명 일본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것이겠죠. 미카, 여기 정말 일본인들이 많네. 당연하지. 요즘 일본에서 한국 여행이 1위라니까. 언니도 알잖아.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보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거리에서 일본어가 들려오는 게 이상할 정도였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미카의 제안으로 첫날은 명동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명동은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고 했죠.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하는 동안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도 효율적이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더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특히 무료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미카, 여기 지하철 시스템 정말 좋다. 그렇지? 난 한국 지하철이 일본보다 더 편리하다고 생각해. 역도 더 넓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명동에 도착하자 그곳은 마치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수많은 상점들과 음식점들, 그리고 화장품 매장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 앞에 줄을 서 있는 일본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줄을 서 있는 거야? 미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도 인기 많잖아. 근데 여기서 사면 훨씬 싸고 종류도 더 많아. 게다가 면세까지 되니까 더 이득이지. 호기심에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직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저희를 맞이했고 매장 내부에는 일본어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모, 어서 오세요. 지금 일본 손님을 위한 특별 할인 행사 중이에요. 직원의 친절한 응대에 놀랐습니다. 이모라는 호칭이 조금 어색했지만 한국에서는 20대 중반인 저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가지 제품을 구경하다 보니 확실히 일본보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들도 많았죠. 결국 저도 모르게 몇 가지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데 미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저기 봐. 미카가 가리킨 곳에는 큰 전광판에 한국 아이돌 그룹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카는 그 광고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돌 그룹이 누구야? 저는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언니 정말 모르는 거야? 요즘 일본에서도 초대박인 그룹이라고. 미카의 반응에 조금 민망했지만 저는 정말 몰랐으니까요. K-POP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지식만 있을 뿐 깊이 있는 팬은 아니었거든요. 저녁을 먹기 위해 미카가 인터넷에서 찾아온 유명한 한국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삼겹살 전문점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고기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니 직원이 불판을 켜고 다양한 반찬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의 식당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그리고 셀프가 아닌 직원이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까지.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식문화였습니다.
이게 다 공짜야? 이렇게 많은 반찬들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카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리필도 공짜야. 정말 대단하지.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일본에서 접했던 한국 이미지와는 다른 새롭고 활기찬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빛나는 불빛들, 높은 빌딩들에 반사되는 조명. 도쿄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야경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미카, 솔직히 생각보다 괜찮네. 미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일은 더 재미있는 곳들을 갈 거야. 언니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해줄게. 이렇게 첫날을 마치며 저는 처음으로 이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견과는 달리 한국은 친절하고 현대적인 나라였으며 일본인들에게 특별한 적대감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었죠. 잠들기 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 맞나?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미카가 꼭 가보고 싶다던 성수동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미카는 스마트폰으로 그곳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니, 성수동은 요즘 한국에서 가장 힙한 동네래. 옛날 공장이나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들이 많대. 인스타그램에서 완전 핫한 곳이야. 저는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공장을 개조한 카페?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해? 미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트렌드에 둔감하구나. 빈티지한 감성이 요즘 대세라고. 성수동에 도착하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카의 말대로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세련된 카페나 편집숍으로 변신한 독특한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도 이런 콘셉트의 카페들이 있지만 여기는 규모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카가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왔다는 카페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긴 줄이 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커피 마시려고 기다리는 거야. 그냥 커피만 마시러 오는 게 아니야. 이 카페는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고 디저트도 맛있고 무엇보다 사진 찍기 좋아서 유명해. 약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노출된 콘크리트 벽, 공장 시절의 파이프와 구조물을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 어디를 봐도 사진 찍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와, 정말 분위기 있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미카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여기저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좀 찍어줘. 저는 여동생의 사진사 역할을 하며 카페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본의 카페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고 왜 이곳이 인스타그램에서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니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환율을 고려해도 도쿄의 고급 카페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이렇게 비싼데도 사람들이 많네. 미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증샷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아. 그리고 이런 경험이 중요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SNS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증샷을 찍기 위해 이런 카페를 찾는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래도 음료와 디저트가 나왔을 때는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일본의 디저트와는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식 빙수가 정말 맛있었어요. 우유 얼음 위에 과일과 시럽, 그리고 떡까지 올라간 비주얼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때? 맛있지? 미카가 뿌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맛있네. 사진만 예쁜 줄 알았는데 맛도 좋아. 미카는 그 말을 듣고 더 신나했습니다. 그치? 한국은 겉모습만 아니라 맛도 정말 좋아. 오늘 더 멋진 곳들을 보여줄게. 카페에서 나온 후 우리는 성수동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골목마다 독특한 콘셉트의 숍들이 있었는데 특히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숍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물건들 디자인이 정말 특이하다.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스타일인데. 미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요즘 디자인적으로도 트렌디해.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대. 편집숍에서 나온 후 우리는 근처에 있는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예쁘게 쓰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죠. 언니, 한번 해볼래? 한글이 얼마나 예쁜지 직접 써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사실 한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미카의 열정에 못 이겨 함께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강사는 친절하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알려져 있죠. 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글이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와는 다른 구조였지만 배우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카, 너 정말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미카는 행복한 표정으로 한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응, 한글 자체가 예술 같아. 선이 예쁘고 조합하는 방식도 독특하잖아. 체험을 마친 후 우리는 간단한 한글 문구가 적힌 엽서를 기념품으로 받았습니다. 미카는 그것을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이거 아빠한테 보여드리면 어떨까? 한국 문화가 얼마나 멋진지 조금이라도 이해하실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아빠는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실 거야. 그때 미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사실 말 안 했는데 아빠가 날 한국으로 유학 보내주지 않으셨어. 내가 한국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학?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도 아빠 편들 것 같아서. 하지만 난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국어도 더 배우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 미카. 갑자기 여동생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미카는 단순히 한류에 빠진 10대가 아니라 자신의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었죠. 내가 도와줄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우선 이번 여행에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자. 그리고 아빠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미카는 기쁨에 가득 찬 표정으로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언니.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미카를 감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미카의 꿈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한 여행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미카가 추천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 한다며 미카는 한국의 전통 음식점을 찾아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한정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래. 한국의 모든 맛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대. 식당에 들어서자 정갈하게 꾸며진 한국 전통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좌식 테이블에 앉았고 곧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음식의 양이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담긴 수십 가지의 반찬들, 국밥, 그리고 메인 요리까지. 테이블이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카, 이걸 다 먹으라는 거야? 두 사람이서? 미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식문화야. 여러 종류의 음식을 조금씩 함께 즐기는 거지. 일본의 정갈한 식문화와는 좀 달라. 음식을 맛보면서 저는 한국 요리의 강렬함에 놀랐습니다. 매콤하고 짜고 달고 모든 맛이 확실했습니다. 일본 음식의 은은하고 섬세한 맛과는 완전히 달랐죠. 와, 이거 매워. 하지만 맛있네.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 그 매운맛에 놀랐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일품이었고 불고기의 달콤한 간장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언니, 어때? 한국 음식 맛있지? 응,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맛있네.
일본에서 먹던 한국 음식과는 확실히 달라.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저 매운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맛과 깊이가 있었거든요. 미카, 이제 어디 갈까? 한국 젊은이들의 일상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 편의점에 가자. 편의점. 일본에도 편의점 많은데 뭐가 특별해? 미카는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일본이랑 달라. 특히 편의점에서 라면 끓여 먹는 문화가 있거든.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면이야. 호기심에 이끌려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일본 편의점과의 차이점이 느껴졌습니다. 상품 구성은 비슷했지만 한국 특유의 과자나 음료, 그리고 다양한 즉석 식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편의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식사 공간이었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이미 그곳에서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와, 이런 식사 공간이 있어. 음식을 바로 데워서 여기서 먹을 수 있어. 미카는 한국의 유명한 컵라면 2개를 골랐습니다. 저는 일본 라면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이건 진짜 매운맛이니까 조심해. 미카가 웃으며 경고했습니다. 물을 끓여 라면을 준비하고 작은 테이블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입을 먹자마자 그 매운맛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매운맛이라고 표시된 라면과는 차원이 달랐죠. 미카, 이거 너무 매워. 물을 급하게 마셨습니다. 미카는 웃으며 즐겁게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정도는 보통 맵기라고 생각해. 더 매운 것도 많아.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라면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매워서 고통스러웠지만 맛은 계속 당기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편의점에서 나와 거리를 걷는데 근처에서 한국 전통차를 파는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운 라면 후에 뭔가 마시고 싶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복을 입은 직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전통적인 분위기의 좌석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대추차와 유자차를 시켰고 그것들은 일본의 차와는 또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 정말 맛있다. 일본에서는 이런 차를 마실 기회가 없었는데. 미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는 약효도 있대. 대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유자차는 감기 예방에 좋다고.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문득 도쿄와 서울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도시 모두 현대적이고 발전된 대도시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서울은 더 역동적이고 활기찬 느낌이었고 도쿄는 조금 더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느낌이었죠. 미카, 너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어? 미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한국은 요즘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문화가 있어. 나도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 저는 처음으로 미카의 꿈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한류 팬의 일시적인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정말 미카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카, 너 정말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응. 1년 넘게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 한국 대학에 가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 하거든. 대단하다. 나는 내가 그냥 아이돌 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미카는 살짝 삐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도 결국 아빠처럼 나를 그냥 애라고만 생각하는구나.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카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미카. 앞으로는 내 꿈을 더 응원해줄게. 미카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고마워, 언니. 그럼 오늘 저녁에는 한강 야경을 보러 갈까?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야. 좋아. 가보자. 이렇게 우리의 한국 음식 문화 탐방은 끝이 났지만 더 많은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미카의 한국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카는 일찍 일어나 흥분된 모습으로 저를 깨웠습니다. 언니, 빨리 일어나.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일정이 있어.
미카, 아직 7시잖아.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습니다. 오늘은 K-뷰티 체험하러 갈 거야. 예약해놨어.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예약을 했다고? 응. 한국에서 유명한 피부 관리샵인데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아서 미리 예약 안 하면 자리가 없대. 미카의 열정에 못 이겨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강남에 있는 피부 관리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정말 화려한 인테리어의 대형 뷰티 센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고 내부는 마치 고급 스파 같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의 K-뷰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야. 미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우리는 각자 개인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피부 관리사는 유창한 일본어로 저에게 피부 상태를 물어보고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상담해 주었습니다. 일본인 고객분들은 보통 촉촉한 수분 관리를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원하시는 케어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대로 해주세요. 관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추천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피부 관리는 일본과는 달리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고 특히 에센스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약 90분간의 관리 동안 저는 생전 처음 겪는 집중적인 피부 케어를 받았습니다. 딥클렌징부터 시작해서 마스크팩, 마사지, 그리고 마지막 영양 공급까지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피부 관리가 끝나고 거울을 봤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피부가 확실히 달라 보였거든요. 더 맑고 투명해 보였고 촉촉함이 달랐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관리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한 번의 관리로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관리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피부 관리는 결과가 바로 보이는 것을 중시해요. 그래서 일본의 고객분들도 많이 찾아주세요. 대기실에서 미카와 다시 만났습니다. 미카도 굉장히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어때? 피부 완전 좋아 보인다. 너도 그래. 정말 효과가 있네. 미카는 관리사에게 받은 한국 화장품 샘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 써보라고 주셨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피부 관리에 진심인 것 같아. 피부 관리샵을 나온 후 미카는 또 다른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바로 한국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야. 진짜 성지순례 코스 중 하나라고. 건물 앞에는 이미 많은 팬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이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모두 이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준비해온 선물을 전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카, 이거 좀 과하지 않아? 그냥 회사 건물인데. 미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이해 못해.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야.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모습은 낯설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소속사 건물에서 나오자 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몰려들었습니다. 언니, 저기 저 사람이 매니저야. 혹시 아이돌도 나올지 몰라. 미카는 흥분해서 카메라를 꺼내들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미카를 따라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밀려 넘어질 뻔했고 미카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카, 어디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미카를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들 틈을 헤집고 다니며 미카를 찾았습니다. 주변은 점점 더 붐비고 있었고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가 뒤섞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약 10분 후 드디어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미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렌즈가 깨져 있었습니다. 미카, 괜찮아? 걱정스럽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카메라가 망가졌어. 그리고 누가 밀어서 넘어졌어. 미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미카를 데려온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이런 곳에 올 게 아니었어. 미카를 데리고 그 장소를 떠나면서 미카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난 그저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미카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연예인일 뿐이지만 미카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카,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내가 좋아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 미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언니 말이 맞아. 나도 너무 흥분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미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카메라 고치러 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다른 모습도 좀 볼까? 아이돌만 좋아하지 말고 한국의 역사나 문화도 알면 아빠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미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내가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면 모든 면을 알아야겠지. 그렇게 우리는 방향을 바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아이돌 성지순례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자매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시각도 더 넓어졌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미카가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알려준 곳이었죠. 인사동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언니, 인사동은 한국 전통 공예품이나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곳이래. 골목길도 예쁘고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찻집도 많대. 인사동에 도착하자 좁은 골목길을 따라 다양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쿄의 아사쿠사나 교토의 기온과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또 다른 분위기가 있었죠. 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거리를 거닐며 다양한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구경했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 한지로 만든 소품들, 그리고 다양한 도자기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가게에서 미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언니, 이거 봐. 한글로 이름을 새겨주는 도장이래. 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 분이신가요? 한글로 이름을 새겨드릴 수 있어요. 기념품으로 아주 인기 있답니다. 미카는 눈을 반짝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하나씩 만들어 볼까? 아빠 엄마한테도 선물로 하나씩 사드리면 어떨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도 이런 전통 공예품은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는 각자의 이름과 부모님 이름을 한글로 적어 도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우리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유미는 한글로 아유미라고 쓰고 미카는 미카라고 쓰면 돼요. 발음이 비슷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도장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근처 전통 찻집에 들어가 한국 전통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찻집은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오미자차 2잔 주세요. 미카가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미카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한국어 실력이 늘었구나. 미카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어. 열심히 공부했거든. 오미자차는 새콤달콤한 맛이 특이했고 함께 나온 전통 한과는 일본의 과자와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카, 정말 한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미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 나중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일하는 통역사나 문화 교류 관련 일을 하고 싶어. 생각보다 구체적인 계획이구나. 난 내가 그냥 아이돌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미카는 살짝 웃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한국 문화를 더 알게 되면서 단순히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 이상의 관심이 생겼어. 저는 미카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린 동생이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빠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거야. 미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언니. 열심히 할게. 도장을 찾으러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한국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미카가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습니다. 언니, 한복 입고 사진 찍자. 정말 예쁜 것 같아. 한복 대여점에 들어가니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우리에게 맞는 한복을 골라주었고, 미카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저는 차분한 하늘색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본의 기모노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지만 나름대로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언니, 너무 예뻐. 미카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한옥마을로 가서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한옥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은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복을 반납하고 도장 가게로 돌아가니 우리의 도장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한글 이름을 보니 괜히 뿌듯했습니다. 특히 부모님 이름으로 만든 도장은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이걸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미카가 물었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놀라시겠지만 이런 전통 공예품은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미카가 예약해둔 한국 전통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난타라는 공연이었는데 한국의 전통 리듬과 현대적인 퍼포먼스가 결합된 독특한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다양성에 놀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미카,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미카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치? 한국은 단순히 K-POP나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라 깊고 풍부한 문화가 있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카는 특별한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피부 관리샵에 예약했어. 한국인들의 피부가 좋은 이유를 직접 경험해보자. 또 피부 관리. 어제 했잖아. 이건 달라. 어제는 일반적인 페이셜 케어였고 오늘은 한방 피부 관리라고. 해서 한국 전통 약재를 사용한 특별한 관리래.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미카를 따라 한방 피부 관리샵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어제 갔던 곳보다 더 전통적인 분위기였고 한약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하나다 님이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 저는 개인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관리사는 제 피부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한국 전통 약재를 사용한 특별한 마스크팩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인삼과 녹차 성분이 들어간 마스크팩이에요. 일본 손님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답니다. 관리가 시작되자 저는 처음 경험하는 한방 피부 관리에 놀랐습니다. 일본의 피부 관리와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락 마사지라는 것으로 얼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마사지가 없어요? 비슷한 것은 있지만 이렇게 강도 높고 체계적인 마사지는 처음이에요. 관리사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피부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피부 관리 습관을 들이고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문화가 있어요. 약 2시간에 걸친 관리가 끝난 후 저는 거울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제의 관리도 좋았지만 오늘의 결과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피부톤이 균일해졌고 붓기가 확실히 빠져 얼굴선이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와,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관리사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한국의 피부 관리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일본 여성분들이 피부 관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세요. 대기실에서 미카와 만났을 때
미카도 상당히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완전 달라 보여. 진짜 효과 있네. 너도 그래. 피부가 정말 좋아 보여. 우리는 피부 관리샵에서 추천해준 한국 화장품도 몇 가지 구매했습니다. 특히 한방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와 크림은 일본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이었습니다. 피부 관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뷰티 산업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뷰티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미카, 한국 화장품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미카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뷰티 산업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해왔대. 특히 연구개발에 집중해서 효과적인 성분과 제품을 개발했대. 게다가 마케팅도 정말 잘하고. 그렇구나. 일본 화장품도 좋은데 한국 제품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미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언니, 한국이 어때?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달라. 처음에는 그냥 미디어에서 보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와보니 훨씬 다양하고 깊은 문화가 있더라. 특히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있는 점이 인상적이야. 미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치?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한국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야.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가서 야경을 보기로 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서울의 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와, 정말 예쁘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카와 함께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생각과 시각을 바꾸는 중요한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미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미카,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 미카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너무 기뻐. 아빠도 한번 와보시면 생각이 바뀌실까? 글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해보자.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과 경험을 잘 정리해서 아빠에게 보여드리면 조금은 마음이 열리실지도 몰라. 미카는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언니. 언니가 도와주니까 정말 든든해.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처음보다 훨씬 가까워진 자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한국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소중한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오후 비행기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언니, 마지막으로 어디 가볼까? 미카가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정해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미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경복궁에 가보고 싶어.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래. 저는 놀랐습니다. 미카가 K-POP 콘서트장이나 드라마 촬영지를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경복궁, 정말? 미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역사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게다가 경복궁은 정말 아름답대. 그래서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궁궐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일본의 교토 같은 고도화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궁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것이래. 미카가 가이드북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몇 번이나 전쟁으로 파괴되고 다시 지어졌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미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영원히 서로를 미워하는 건 의미 없잖아. 저는 미카의 생각에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인 동생이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다니. 내 말이 맞아. 우리 세대는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근처의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비빔밥과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의 매운맛에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 여행 어땠어? 미카가 음식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내가 혼자 가면 위험할까봐 억지로 따라온 거였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그럼 한국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바뀌었어.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매력적인 나라야. 특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미카는 기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 식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 다음에 또 한국에 올 수 있을까? 물론이지.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여행하자. 서울 말고 다른 도시도 가보고 싶어. 미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부산이나 제주도도 가볼 수 있겠다.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도 몇 가지 더 구매했지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스마트폰으로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성수동 카페, 한강 야경, 한복 체험, 경복궁.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미카, 우리 한국에서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려볼까?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된다면 좋을 것 같아. 미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블로그를? 응. 출판사에서 일하니까 글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더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 미카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사진 고르는 거 도와줄게. 비행기에 탑승하여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본 것이 아니라 제 생각과 관점이 크게 바뀌었으니까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미카는 졸린 눈으로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릴 적 미카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언니 하던 귀여운 동생이었는데 어느새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유학이 미카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쿄에 도착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미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아빠에게 한국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자.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것들,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미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설명할게.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우리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땠어? 한국 여행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 많은 것들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발전된 나라였어요. 특히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미카는 기대에 찬 눈으로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건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에요. 한글로 새겨진 도장과 한국 전통차, 그리고 인삼 제품 등 우리가 정성껏 고른 선물들을 보시고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걸 다 사왔구나. 고맙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카와 제가 경험한 것들, 본 것들, 그리고 느낀 것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에게 친절했다는 점,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풍부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조금 무심한 듯 들으셨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 전통 공예품에 대한 설명에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미카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사실 제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거든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학? 한국에서? 무슨 소리야? 일본에도 좋은 대학이 많은데. 저는 미카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빠, 미카는 정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해요.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여보, 요즘은 세계화 시대잖아요.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필 한국이라니. 다른 나라도 많은데. 미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처음에는 K-POP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나라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문제들을 넘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미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엿보였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들과 한복을 입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장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미카가 얼마나 진지하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보세요. 미카는 자신의 한국어 학습 노트와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천천히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다니 놀랍구나. 하지만 해외에서 혼자 공부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혼자가 아니에요, 아빠. 학교에서 같이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는 일본 유학생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잘 갖춰져 있어요.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결정할 수는 없어. 좀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았다. 미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전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의 문이 열린 것이니까요. 그날 밤 제 방에 미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빠는 절대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거야. 아니야, 미카. 내가 정말 대단해. 내 열정과 진지함이 아빠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미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는 앞으로 또 한국에 갈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다른 도시들도 가봐야지. 그리고 나도 한국어를 조금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 미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응.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 특히 출판사에서 일하는 내게는 한국의 문학이나 콘텐츠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미카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제게 안겼습니다. 언니,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카의 한국 유학 꿈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가능성의 문이 열렸고 저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미카의 제안대로 한국 여행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의 눈으로 본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경험한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일본인들이 블로그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카의 한국 유학 이야기에 부정적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카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카, 내가 한국 대학에 가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봐. 아빠가 응원할게. 미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아빠? 응.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아빠도 내 꿈을 응원해주고 싶구나. 미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만약 제가 미카와 함께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한국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 속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낌으로써 저와 우리 가족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해 봄 미카는 서울의 한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입학했고 저는 두 번째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미카의 꿈을 응원하며 저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카의 영향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저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가볼 만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바꿔놓을지 모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올바른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위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행복을 드립니다.